안녕하세요. 저는 BS서포트의 백승호입니다. 여러분과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에 대해서 오늘은 2차시 관련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제가 속한 BS서포트와 그다음에 AB온, 다우이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21년 5월에 발간된 것으로요. 만약에 이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최신 법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민원 안내서에서는 타부처 소관 그 생물안전 법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 타부처 소관 법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본 안내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생약국 바이오 의약품 품질관리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시에서는 그 개요 및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및 약어, 그다음에 생물안전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시에서는 그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에서 고위험 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 그다음에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 전염병 병원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략물자 통제 병원체, 생물학적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 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 그다음에 생물작용 독소, 생물 유해 물질, 그다음에 이제 병원체 취급 시설 사고 사례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병원체 오염 사고, 바이러스 불활화 관련 사고, 그다음에 작업원의 병원체 노출 사고, 그다음에 병원체 유출 사고, 그다음에 실험동물에 대한 사고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안전 정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좀 보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병원체냐 병원체로 이제 구성이 나누고요. 또 이것은 동물, 식물 유해냐, 그 다음에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인체 유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는 거에서 와일드 타입이냐, 에레머 타입 나눠지고요. 또 이걸 어떻게 이용하에 따라서 뭐 미생물만 이용하는 경우, 뭐 대량 배양, 뭐 동물 이용, 뭐 식물 이용, 곤충 이용, 어류 이용, 생산 공정 이용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들어가 있는 이제 가이드 에러머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뭐 에러머법, 기타 뭐 생화학무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관들은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일부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정보원 관련 법인 테러 방지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물체에 대해서 크게 나눠보게 되면 그 LMO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생물작용제와 독소, 그 다음에 감염법, 애법에 따른 인체 감염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법인 실험동물법에 의한 그 생물유해 물질, 그 다음에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원체, 그 다음에 전략물질 통제 병원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이제 뭐 에레어법이라 하는데요. 이 에레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사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시게 되면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이제 그 기관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약사법에 따른 말고 다른 타법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 소관 관련된 이제 그 병원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고위험 병원체하고 생물태력 감염 병원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약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염법 애완법에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약사법에 따라서 GMPC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병원체 그 취급하신다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 제조업 조합체 등 그 이것도 같은 경우 국가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백신에 대해서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 테러 감염병원체의 종류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부록 2에다가 이렇게 그 관련된 종류를 다 기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고위험병원체 중에서 일부가 이제 좀 더 강화된 그 생물 테러 감염병원체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 테러 감염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및 허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간과하실 경우에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관련된 행정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안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생물 안전하고 생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유해성 평가, 그다음에 조직, 심의 구호도 도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고위험병원체 보존, 수송, 보안 시스템, 그다음 폐기 불활성화, 자체 안전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이런 것도 이제 고시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이 간과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청의 행정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소 설치 운영 기준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 고시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설치 운영 기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1차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시설은 이제 QC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량 배양이 생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물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QC 쪽에서 이제 관련된 효능 시험을 할 경우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전관리 등급별로 뭐 권장 또는 필수 사항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같은 병원체를 하더라도 산업통상부 자원부 소관으로 된 그 생물작용자와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생화학모기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지고 뭐 보유 신고, 그다음에 제조 신고, 제조 폐지 신고, 폐기 신고, 양도 신고, 뭐 수출의 허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제조 및 보유에 대한 뭐 정기 수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정부에서 그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종류에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록 3에서 이 생물작용제 종류하고 독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서 규제기관간에 이제 공통 관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서로 인정을 좀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100%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만 신고나 허가를 받는다 해서 뭐 다른 기관에 다 이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않으니까요. 그 관련돼서는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보시고 또 본 안내서를 참고하신 다음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생물학적 유해 물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품안전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동물 실험을 할 경우 여러분들 이제 QC에서 동물 실험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이런 병원이 속하는 병원체다 이럴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 유해 물질에 속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실험동물법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물 실험실 시설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 9에다가 이 사항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 실험시설을 이제 뭐 계획하시거나 현재 유지하시는 분들에서는 과연 우리 시설이 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실험실 등록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동물 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공급자 현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공지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동물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적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병원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러한 조치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당연히 이제 식약처 소관 법령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통상 이제 GMP가 될 텐데요. 물론 아까 봤던 이제 생물학적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동물법에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취급하시는 이제 병원체가 고위험 병원체일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작용자하고 독소의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소관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소독제를 쓰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뭐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에 그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물학적 제재소에서는 GMP, 그러니까 약사법 소관 말고 다른 법도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P 관련된 법령만 준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 안내서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이제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이제 법령하고 관련된 뭐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민원인 안내서 지침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레퍼런스도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체 취급 사고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병원체 오염 사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불활화 사고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실제 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레퍼런스 달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백신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균주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알아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그 1차 시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폴리오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관련된 곳이나 규칙에서 이제 불알아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노출 사고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치 유출 사고. 그래서 1차 시에 때 이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로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출된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동물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실험동물 취급하다가 물리거나 아니면은 주사기에서 찔린 사고, 아니면은 뭐 메스나 이런 데서 배임 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폴리오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백신 제조소에서 유출된 추정되는 이제 사고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체 같은 경우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서 퍼진 것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체를 취급할 경우에는 당연히 봉쇄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각 사고 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가 부록 7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부록 7에서 6번에 보시게 되면 실험동물 취급 사고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SOP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찔림 사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물림 핥힘 사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동물 탈출할 경우, 만약에 이제 감염된 동물이 탈출할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포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부분에서 이제 처음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응 절차에서 비상대응 인원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그 비상통제위원이 어떻게 절차를 통해야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관리. 만약에 이제 동물에 물리거나 찔렸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체에 노출된 작업들, 요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조사 보고. 종종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불구하고 사고조사 보고를 하지 않아서 종종 해당 기관의 행정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급하는 병원체에 따라서는 그 관련된 해당 소관 부처에다가 사고조사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이제 동물 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내 감염동물 생물안전 가이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찔림, 몰림 뭐 관련된 방지 장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주사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기관에서 만약에 동물의 물림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주사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하고 있다면 요 가이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안전 정보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련된 규정에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생물학적 인자가 담긴 용기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제품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살아있는 인자가 작업 환경이나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평가에는 해당 유기체의 생존 능력과 생물학적 분류를 고려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체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 안내서에서는 부록 4에다가 병원체 및 독소 생물안전 정보집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로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탄저균, 보툴린균, 그다음에 보툴린 독소, 결핵균, 콜레라균, 일본 내원 바이러스, 네, 폴리오 바이러스, 백시니아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수도 바이러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되게 핫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다음에 인간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록사인 예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구성은 이제 당연히 병원체 명이 들어가겠고요. 관리 범주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배웠던 이제 위험군이 어떻게 되는지로 되어 있고 관리 범주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관리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 같은 경우는 고위험 병원체고 그다음에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고 생물작용제고 전략물자 통제 병원체고 생물학적 위해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을 보시게 되면 병원체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기에는 숙지 및 생존 능력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작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그 증상을 보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 치료, 그 다음에 생물학적 등급.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L2에서 BL3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 그 다음에 소독 불활성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저균 이용해서 생물사고 발생하고 이 관련된 이제 참고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그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3, 4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인체 감염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툴리즘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많은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이제 그 보톡스, 그러니까 보툴리즘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개발들 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2위험군 되어 있고요. 관리 범죄는 고위험 병원체 및 테러 병원체, 생물작용제, 전략 통제물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보툴리즘 취급할 경우에는 고위험 병원체 관련된 그 규정을 따라야 되고요. 당연히 그 위원은 질병관리청의 그 관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생물작용제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된 정보하고 그다음에 예방치료 정보, 그다음에 생물안전 밀폐 등급, 그다음에 개인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툴린 같은 경우는 이제 BL2에서가 이제 취급하면 되도록 이제 권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 불활성화 방법, 그다음에 실험실 생물사고 발생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트림 독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보트림 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트림 독서입니다. 그래서 관리 범주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독서고요. 독서기 때문에 그 생화무기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관리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 나와 있고 감염 정보, 감염 경로, 그다음에 예방 치료 방법, 소독 및 불활성화 방법, 참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BWC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한국바이오협회에서가 이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관련된 생물안전 작용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독소도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 오늘은 이제 생물체, 병원체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1차 시에 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생물안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시에서는 실제 이제 GMP 부분이 이러한 생물안전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